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도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항석 기자, 지금 투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 만큼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현재 제주 지역 투표율은 2.1%로 지난 20대 대선 같은 시간 투표율 2.3%보다 0.2%포인트 낮습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도 제주 지역 투표율이 35.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본투표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지가 관심입니다. 제주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를 제외한 36만 6천여 명이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투표 마감 시간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저녁 8시까지입니다.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신분증을 지참해 자신이 사는 곳의 투표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과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난 저녁 8시 이후에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다목전 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요. 당선인 윤곽은 자정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동 제1투표소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투표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투표일인 오늘 마지막까지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유권자들께서 계실 겁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이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먼저 제주 제2공항과 제주 4.3 분야를 홍수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첫 현장 심의부터 파열음을 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도민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후보들의 입장도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찬반 어느 쪽도 밝히지 않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찬성,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찬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소되고 김문수 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 직속으로 갈등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역사회와 전문 그룹이 참여하는 검증 구조를 만들어 모두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권영국 후보는 주민투표로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도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현재 4.3 희생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을 유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김문수 후보는 현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특별법과 조례를 재개정해 배상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배보상을 추진하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예외 없는 희생자 인정과 보상금 유족 확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현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김문수 후보는 논란을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권영국 후보는 모두 특별법을 개정해 처벌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네 후보 모두 대통령이 되면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는 후보별 입장이 엇갈렸고 탄소 중립 정책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후보별 입장을 물었습니다. 21대 대선 정책 공약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주민투표를 명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도민 공론화 과정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광역화 통합화라는 추세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개편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도민 공감대가 선행되면 법률에 따라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된 개편안은 본질을 벗어난 파행적인 제도 개편안이어서 주민투표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의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규 LNG 발전소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햇빛과 바람 연금 모델로 도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출력 제한에 대응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기차 인프라 확충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더 지원하고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이 문제라며 난립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조정하고 전력 저장 시설과 잉여 전력을 육지로 송출하는 연계선 문제 해결로 출력 제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대한 공약 질의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신규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공성과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출력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시스템과 전력 저장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 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의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의 가족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뒤 엿새 만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동안 뭘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출석과 학교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킨 중학생을 지도했던 교사 현승준 씨. 중학생의 누나는 현 씨가 자신의 동생에게 폭언을 했다며 지난달 16일 밤 제주도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사흘 뒤인 19일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전달했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교장이 학생의 누나와 통화했고 22일 새벽 현 씨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교육청이 민원을 접수한 뒤 엿새 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5월 16일에서 20일까지 6일 동안에 좀 타이밍을 놓쳤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현장에 가봐가지고 한 내용이 없어요. 교육청은 민원을 받자마자 출동하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그다음에 통합민원팀에서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은 학교에서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는 매뉴얼을 지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 대응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지금 경찰 수사 사안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숨진 또 다른 교사도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은 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해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네, 대선 당일인 오늘 흐린 하늘과 함께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투표소로 향하실 때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산간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유입되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햇볕도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흐린 하늘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1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부는 16도, 남부는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2도로 예상되겠고요. 서부 20도, 남부 24도, 산지 성판악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네, 도서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어제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발효된 풍랑특보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다만 바람도 강하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까지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25도 이상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국내 대형마트에 대한 삼다수 유통 판매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새로운 삼다수 도외 유통 위탁 판매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현재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유통 권한을 위탁 판매업체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도내 유통권과 온라인 자사몰 유통권만 갖게 돼 위탁 판매 비율이 9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새로운 위탁 판매사 선정 입찰은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지는데 계약 기간은 내년부터 4년입니다. 제주도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572명을 모집합니다. 근무 기간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이며 18살 이상 제주도민이면 지원할 수 있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선발되면 제주도와 행정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환경 정화 사업과 정보와 공공서비스 지원 등에 배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와 양행정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미국 관세 확대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제주도와 기획재정부는 내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출기업 간담회를 공동으로 열고 제주 지역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분야 수출기업 6개사로부터 제도 개선 사항과 수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과 물류비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20%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착한 가격 업소 가운데 음식 업종 245곳에서 네이버 페이로 10,000원 이상 결제하면 포인트 2,000원을 적립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5월 한 달 동안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착한 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운영 기간이 연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제주도 착한 가격 업소를 검색하면 업소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생들이 학습과 휴가를 함께하는 런케이션을 위해 제주를 찾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프리스턴 대학생 12명은 오늘 제주를 찾아 닷새 동안 금오름과 협재해수욕장 방문 등 런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월 프리스턴 대학교와 런케이션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인재 유치와 산학 협력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교육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상재해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은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권역별 4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돼 운영되는데 기상 현황 분석과 정보 전파,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기술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종합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현장 조사하고 감귤류 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 지원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초고령 사회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인 장기 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사업장 실태 조사 주기가 단축됩니다. 제주도 의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도 장기 요양 요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요양 요원의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신설, 읍면지역 근무를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주 역사 정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탐라구 고양부 삼성시조부터 입도조까지 제주 역사를 정립하는 사업 내용을 담은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제주 역사 정립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제주 역사 정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가칭 제주 역사관을 건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오늘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